전 세계로 수천 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짜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요. 그래서 우주 지도도 가능하고 바닷속 지도, 어군 지도 가능하고 물고기 출몰하는 것 이것을 가로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잠수함도 이와 같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또는 이렇게 잠수부 통신 또는 이렇게 모든 위성 통신이나 모든 스마트폰, 무선 통신은 이 좌표화시자 방식으로 하는데요. 레이사 레이더 같은 데도 좌표화시자 방식으로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죠. 그래서 동쪽이 어디 지점에 정확한 것을 안다면 이것을 송신하거나 또는 그것을 정확한 지점으로부터 수신하는 방향 각도를 알아서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CCTV나 모든 카메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야 방식으로 합니다. 로봇이나 배 또는 비행체의 몸체 자체에도 의료 영상기기 사람 몸에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야 방식으로 합니다. 자기 몸의 자세와 제어나 전기 방향을 어디 쪽에다 결정 보낼지도 좌표와 수야 방식으로 정확히 보냅니다. 반도체의 정보 이동 명령도 좌표와 수야 방식으로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일 때는 굉장히 많아요. 네. 원천 기술은 저 여러 상용 기술,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좌표 학습 방식은 나시에 상관이 없고 조난자 이게 뭐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를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거나 이렇게 아이 찾으면 딱 누르면 삐삐삐삐삐 이렇게 울리거나 뭐 스마트폰 뭐 어떻게 손목시계 다 등등등 발목시계도 되겠죠. 발목 장치에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삐삐삐삐 신호를 이렇게 울린다든지 뭐 이렇게 사이렌 소리, 뭐 이렇게 불빛을 번쩍번쩍 하거나 이게 살려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또 전환자 찾기에도 등산 애호가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광부 같은 데도 이게 특정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택시 회사 이렇게 로봇과 로봇 간에 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서로 간의 위치를 알거나 할 수 있어요. 또는 모든 SNS 스마트폰이든 어디 앱으로 탑재해서 서로 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도 조종할 때 내가 이렇게 어떤 특정 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드론은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불빛을 번쩍번쩍하게 해서 떨어진 위치, 거리를 알게 된다든지 사이렌 소리 내는데 드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것을 쓰는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을 씁니다. 입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요. 입체냐 아니냐는 앞으로 모든 카메라 기술과 군사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사람이다. 그러면 차량을 각각 본다는 거죠. 입체 또 물건 어떤 물류센터나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가격표를 매긴데 가격 같은 거 어떻게 대응 물류를 이쪽에서 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이게 그래서 입체는 아니냐를 따라서 가로세 높이로 그 물건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린아이, 사람을 각각, 사람마다 얼굴 이목구비가 틀리죠. 눈, 코, 입에서 체중, 이렇게 체격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분별하는 방식. 그래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향후에 유머런 로봇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호텔을 이렇게 서비스 로봇인데 각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인간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도 입체는 아니냐 이 기술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같은 데도 입체면 안 부딪히고 입체면 안 올라가고 해제해야만 올라가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 갑자기 태어난 것도 입체면 안 부딪혀요. 네, 그래서 규정해 놓지 않아도 이것은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매우 단순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집안에서 달아가지고 원형 진공소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래서 입체면 안 부딪힌다는 거죠. 센서 프로그램이 규정해 놓지 않아도 센서 방식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입체치가 자유자재로 샥샥 움직이면서 설정을 또는 주인이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경로를 자유자재로 지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구석구석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놓는다는 거죠. 두 군데 청소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RC카 방식으로 이렇게 진공청소기를 원형 진공청소를 만들면 전 세계 대박 칠 거라 어른 장난감처럼 된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두 군데 다섯 군데 찍어 놓으면 다섯 군데 배달하고 호텔 로봇 같은 게 돌아오거나
뭐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 공장 로봇도 이렇게 입체면 안 부딪히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앞으로 군사 로봇에서 이 기술도 입체는 아니냐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도 입체면 안 부딪 가로수가 됐든 생전 모르는 것이 튀어 올라와도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 경로를 설정하거나 이동 경로를 스스로 설정하고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이것도 규정하거나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쉽게 카메라를 달아서 군사용 드론 같은 게 이렇게 사람, 차량 이렇게 각각 일련 번호를 달아서 구분하고 움직이는 목표물과 그렇지 않은 목표물 구분해서 각각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각선 뭐 CCTV, 공공 CCTV 같은 거, 사람 같은 거, 좀 이목구비, 눈, 코, 입, 얼마, 체중 이렇게 해서 각각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서 각 사람을 각각 분별했는데 중국에 이걸 쓰시더라고요. 중국하고 오산시 통합센터 이것에 쓰시던데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이거 쓰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유튜브의 프로그램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컴퓨터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본다. 컴퓨터로 통합을 해서 본다는 기술을 우리나라 오산시나 서울시 지자체 정부 111에 정부에서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내고 수십 군데가 내는데 이례적이죠. 그거로부터 지금 YTN에도 그렇고 내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장을 보석상 터니까 그럼 플라스틱장 더 떼자 유리창 깨지니까 그랬더니 YTN이 곧바로 내고 비상벨 시스템들을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에 유리창을 더 떼는 안을 하셨죠. 플라스틱장을 더 떼신 건 아니시죠. 원래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지 않으면 그게 스키 차거나 잘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기술을 침범하시는 게 아니신지. 홈을 파서 플라스틱을 접합시키다. 또는 이렇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홈을 파서 접합시키다. 실리콘 웨이퍼, 어떤 위력기판, 반도체, 플라스틱 에빠도 홈을 파서 접합시켜서 수직톤과 수평톤을 넣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기선, 통선 강화대 넣는다고 유리석용 고든 예산을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피혁 같은 것도 홈을 파서 접합시킨다. 자동차 의자,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 고무판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금속판 이런 것들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이렇게 그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산업용 벨트, 타임용 벨트와 모든 탄원 벨트와 단열 벨트 모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고주파 매트, 뭐 고무 공기 부양정 이런 것들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라는 거죠. 이게 쓸 때가 많아요. 카본 소재,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에도 홈을 파서 이거를 쓰신 건 아니시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류센터 같은데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 분별하는 기술을 따라 각 종류를 분별하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 보는 것처럼 고객이 몇 개 물건 집어들면 그에 따라서 개수를 엉뚱한 데 실으면 경보, 엉뚱한 데로 가면 경보 이렇게 계산 들어가지고 하면 물건의 종류를 인식해서 계산까지 자동해 줍니다. 하다가 한가말만 통보하고요.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신반 5만 원 이렇게 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각각 지폐 개수기 방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액정 표시비랑처럼 표시해 놓고 변경을 해 놓을 수 없게 하고요. 그거를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문자로 통보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보를 해서 함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통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체에서 하면 해킹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기로 그 내용을 보냈다가 뭐 다른 컴퓨터에 그래서 그것을 문자로 이쪽으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확인하면 되니까 주인이. 그래서 계산원이라든지 뭐 그때 시각이 계산원 그렇게 어떤 그 시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땡겨 먹지 못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지폐 계수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군사 무기 같은 것도 앞으로 이렇게 모든 미사일이다, 모든 총알이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표적에 대해서 이 자동 대공무기도 그렇고 자동으로 이렇게 자피아 수요 방식을 따라 5개 찍어 놓으면 수많은 목표물 중에 이 5개만 공격한다는 거.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이것은 제 자피아 수요 방식밖에 없거든요. 특정 사람을 입체는 아니라 구별해서 특정 목표물을 정해놓으면 걔만 추적해서 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격총이다 그러면 저격총도 많은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을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목표물을 정해놓으면 그 사람을 입체를 물론 성능 좋은 카메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실패했어도 계속 쏘는 이게 자동 전투하는 데 쓰게 된다는 거죠. 미사일 뭐 대포 뭐 이렇게 모든 포 같은 종류 자주포 뭐 이렇게 탱크포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자동 사격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 자피아 수요 방식의 제 사격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목표물 추적하면 걔만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드론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거나 이게 이거죠. 그러죠. 뭐 이렇게 뮤비 촬영할 때 이렇게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카메라 인식으로 뭐 그렇게 돼요. 네, 그런 것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주인만 인식해가지고 주인을 인식해서 주인 따라다니는 로봇이 있고 다른 사람 명령 거부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는 아니나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군사 무기에 있어서 지가 스스로 자동 전투를 한다는 거죠. 모든 이렇게 포 같은 것도 무인 무기에 있어서 이 체계가 반드시 중요할 텐데요. 제 기술은 무단으로 쓰시지 군에서든 뭐든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이렇게 CCTV를 공공 CCTV를 이 자피아 시야 방식으로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각 사람을 분별하거나 차량을 분별하거나 모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격에 동일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도 금방 똑같이 강한지 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같은 거는 되게 가로 세로도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이쪽에 이렇게 무슨 것이 있고 이쪽에 검은색이 있고 이렇게 일일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 수야 방식. 앞으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것이 다 그렇게 표시될 것이다. 좌표 수야 방식에서 영상 뭐 의료 영상기기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이게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이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면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데요. 1인이나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많은 모니터를 두고 감시원을 두고 하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게 다 지켜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자동 처리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자동 처리해서 경보를 올려주거나 해당되는 건 그렇게 그 프로그램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따로 24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도 CCTV 우리 집에도 8대 있는데요. 자동으로 이렇게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따로 저장을 해주면은 사람을 출입한 장면, 기타 이런 것만 따로 저장하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볼 필요 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그러죠. 그렇게 되면 되게 쉽죠. 이 기술 자동 저장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모니터 요원이 사실상 필요했으니까 자동으로 걸러내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산시 통합센터나 전 세계 이 CCTV 시장이 굉장히 커요. 300 몇십억 불이라고요. 큰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겠어요. 네.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정부가 또는 이렇게 당연히 공무원이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담고 있어서 향후 지자체에서 이게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구상권 청구 이렇게 되죠. 민영사 부분과 지자체 배상이나 또는 공무원 퇴직 후에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제 페이스북 광고를 내시는데요. 국가의 기관이 수십 군데가 저한테 광고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제 페이스북에 제 기술이 YTN에 지금 뒤져보면 70개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YTN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소개하는 중소기업이 그런데요.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